자, 금요일 날 오후에 대진연 대학생 진보연합 이 주사파 이석기 계열입니다. 19명이 덕수궁 미 대사관저, 그러니까 광화문에 있는 것은 KT 옆에 그것은 미 대사관이고, 덕수궁에 미 대사가 사는 대사관저가 있습니다. 대사의 숙소지요. 거기에 오후 2시 55분쯤에 반미 플래카드를 들고 해리스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 미국 반대 등을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철제 사다리 2개를 펼쳐서 3m 높이의 담을 넘어갔고, 남성 2명이 경찰 3명을 맞는 동안에 여성 11명을 포함한 17명이 담을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사다리를 치워버릴 경우에는 학생들이 떨어져서 다칠까 걱정했다는데 3m에 떨어져서 크게 다칠 일 없고요. 애들이 맞고 있으니까 경찰이 그냥 어쩌지 못하고 지켜보고 무선으로 그냥 보고만 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대사관 안에 들어간 학생들은 하비브 하우스 현관 앞을 차지하고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이 대사관저를 하비브 하우스인데 대사관저 현관 앞에 서서 시위를 했습니다. 경찰 70명이 이들을 잡으러 들어갔지만은 남자만 끌어대고 여자 11명은 수십 분간 시위를 하도록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여자를 끌어내다가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봐, 성추행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랬다는데, 남의 나라,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고 미국 대사관에 친북 주사파 애들이 기어 들어갔는데 그걸 끌어내는 게 성추행이다? 만약에 얘들이 어떤 폭발물이나 이런 거를 들고 들어갔거나 흉기를 들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사안은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포위를 하고 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시위대들은 실시간 방송으로 지금 인터넷에 시위하는 것을 올렸고, 여경이 25명이 와서 전부 연행한 시간이 70분이 지난, 그러니까 1시간 10분이 지난 4시 5분이었다고 합니다. 기가 찬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정하게 지금 이렇게 하도록 보장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자, 미 대사관을 월담한 이 7명에 대해서 지금 오늘 주범 7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19명이 체포됐고, 그리고 그 중에 19명 중에 9명을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그 9명 중에서 7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당시 떠들은 내용은 미군 지원금, 주한미군 지원금 5배 정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들이 이런 식으로 뛰어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다. 이 학생들이 이야기할 요구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거는 미국하고 한국 간의 전문가들이 따져야 될 요구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이 타임에 이 짓을 했을까요? 대사관은 30명이 근무를 하는데 10명으로 구성된 한 개 팀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대기하는데 2명씩 조를 짜서 5개 조가 700m 담벼락을 순찰하고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갔습니다. 사전에 아마 면밀하게 이제 정찰을 하고 자신들이 들어가고 난 뒤에도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 지금 이런 것까지도 계산을 하고 한 1시간 정도는 떠들어도 될 거다라는 작심을 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찰이 학생들이 떠드는 걸 방치한 걸 보면 정권이 모종에 지금 주한미군 분담금에 대한 문제가 확산되도록
좀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사관이나 대사관저는 특수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앞에서 시위도 못합니다. 그런데 시위도 할 수 없는 공간 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불법 시위에 대해서 5분간 해산 시도도 하지 않고 지켜봤고, 초소 근무자와 인근 순찰조까지도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떠들다가 그러다가 3시가 되자 철제 사다리를 꺼내 설치하고 담을 넘어갔고, 남성 2명이 의무경찰 2명을 1명씩 막았었고, 그 사이에 차례로 월담했습니다. 들어간 학생 중에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계획을 한 거고요. 이 주사파의 뿌리가 지금 한국의 대학생 사회까지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직도 이러는 대학생이 있다.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다리를 치우면 다칠까봐 치우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동안 지켜보다가 4분이 지났어야 무전 때리고 3시 15분에 30명이 추가로 왔고 월담은 계속되었고 3시 반에 50명이 추가로 도착할 때까지 이미 17명이 담을 넘어갔고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 앞에 도착해서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남성 6, 여성 11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총 19명인데 그 중에 2명 빼고 17명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경찰은 미 대사관의 허락을 얻어 안으로 진입했는데 남성 6명만 끌어내고 여성 11명은 여경이 올 때까지 그대로 뒀다 그러고, 자, 시위대는 페이스북으로 자신의 시위 장면을 생중계했다고 합니다. 3시 40분에 여경이 도착해서야 끌어냈는데 집회 참가자 19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자, 이 사이에 지금 경찰은 친북단체 회원이 19명이나 모여서 시위를 하는 동안에 넘어갈 거라고 감지를 못했고, 그러는 동안에 친여 성향 통신사 인터넷 매체 등은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은 거죠. 연락해 준 거죠. 자, 사다리를 넘어서 담을 넘어간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쉽지 않은 일이죠. 경비병력이 있는데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간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이래서 17명이 넘어갔다. 만약에 미 대사 가족이나 그 안에서 방화나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리프트 대사 사태에 보면 미 대사 경동구역 입구까지 칼을 그었지 않습니까? 죽을 뻔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올해 1월 31일에도 이 대진년 대학생 5명이 규탄 기습 시위를 하다가, 그때도 협상이 진행 중이던 방위비 분단 규탄 시위를 하다가 대사관 정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방한했을 때는 미 대사관 앞에서 촛불 시위도 했지요. 자, 미국의 동맹국 중에 한국만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없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옵니다. 1982년에 부산에 있는 미 문화원에 방화를 해서 대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죠. 85년에는 또 서울 미 문화원이 점거됐고 2015년은 리프트 대사가 이 칼을 맞았습니다. 목에요. 오죽하면 미 대사관이 대한민국 외국 공간 보호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영어로 urge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매우 강도 높게 지금 단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적성국가 간에 쓰지 동맹국가 간에 쓰지 않는데, 자, 작년 9월에도 조선족 여성이 밤에 10시에 대사관에 무단 침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개월 만에 대사관 침입 사태가 또 나타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 19명이 사다리 2개 들고 경비 초소를 지나갔는데 초소에서 그 대사관저 앞에 사람도 잘 안 다닙니다.
그런데 그냥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배낭을 메고 담을 넘는데도 시대 안전을 위해 사다리 손안댔다고 합니다. 이 배낭 안에 뭐가 폭발물이 들어있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불법을 저지른 위험한 인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다칠까봐 고려한다는 것이 이것이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정말로 이해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쓸 일이 없다면서 방법도 없이 맨손으로 내사관절을 지키고 있고 그 이후에도 지금 경광봉이나 들고 있지 아무런 무기가 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미 대사관저에 한번 가보십시오. 총 들고 지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해리스 대사가 지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그 트위터에다가 형식적으로 경찰에 감사한다면서 13개월 만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9명은 체포되었고 고양이들은 무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번에는 아예 집으로 침입하려고 했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도 될 수 있는 말을 했고 경찰의 실패로도 해석될 수 있는 뉘앙스를 의미했습니다. 자, 대진연이라는 이 단체는 완전히 친북 주사파 단체죠. 통진당과 맥락을 같이 하는 조직입니다. 이 몇 개 이 주사파 단체들이 합쳐서 2017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운동권이 사라진 대학가에 주사파의 맥락을 잇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숫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은 지금 이 조직이 이런저런 사고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되고요. 저는 반국가단체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내일 하와이에서 2차 방위비 협상을 하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내일 하와이에서 2차 방위비 협상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사관저 침입을 강하게 우려하고 공간을 보호를 촉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이 방위비 2차 협상을 앞두고 긴장된 순간에 침입 사태가 발생했는데 한미가 지금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매우 긴장되게 지금 이 협상을 지금 이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들이 나서서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좌파 진영의 각성을 이렇게 불을 지르는 효과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이 한미동맹, 한일동맹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매우 높은 속에서 그 바로메타가 바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협상인데 이 직전에 이런 일을 한 것은 그야말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문제를 불을 질러서 이 한국의 좌파들이 이 문제에서 다 경각심을 가지고 반대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지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북한의 지시하고 관계 있다고 봅니다. 자,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인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지난 1년 반 동안에 한국 좌파들에 대한 이념 공세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다.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 등 대화 공세를 통해 한국 내 좌파의 민족 감정을 자극해 사실상 북한의 동조 세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남한을 최근에 북한이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북한 입장으로 볼 때 한국을 외교적으로 정치 이념적으로 매우 이용하기 좋은 손안에 올려놓은 공깃돌처럼 만들었다라는 걸 알고 멸시하는 거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도 한국 정권이 무조건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성공은 한국 내에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을 북한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돼버렸다는 겁니다. 북한이 뭘 하든 한국은 북한의 대화에 목이 말랐고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든 늘 손을 내밀고 협력하려고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니까 북한이 한박도 초토화 해병사령관 발언에 연평도를 잊었나? 10년 전에 우리를 건드렸다가 불순하기 맛을 톡톡히 본 자들이라고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요, 이 나라 안에 북한의 동조에서 주한미군과의 방위비 협상을 깨도록 선동하는데 이제 갓 20살 넘은 대학생들까지 동조하고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경찰이나 정권이 보인 태도가 지극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라 볼 수 있습니까?